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상윤입니다. 오늘 시장, 코스닥, 코스피,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주요 발표들, CPI 지표, 즉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와 그리고 FOMC를 앞두고 일정 부분은 경계감에 시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의 차이나 플레이로서 중국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이 대규모 차익실현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특히 CJ, CGV, 아바타2 효과와 함께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지만 대규모 전환사채, 전환 물량이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버행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으로 또 흔들리는 모습이 같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바타2 개봉 기대감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6,200억에 달하는 12 전환 물량 폭탄이 대기 중에 있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현재 시총이 9,300억이기 때문에 6,000억 되면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6,200억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도 금요일, 월요일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오늘은 또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미국장에서도 지금 3대 지수 모두 올라왔고요. 그 올라온 이유는 기대 인플레이션 좀 완화가 되었다. 그리고 FOMC 관망 속에서도 크게 들어올 수는 없지만 최근에 전망치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시장 반발 매수세, 빠진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이겠죠. 아직까지 테슬라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별명이 요즘에는 테슬라더라고요. 테슬라. 하도 많이 빠지니까 시장에서 이런 거 보면 별명을 참 잘 짓는 것 같아요. 테슬라. 요즘에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안 좋고 전기차 섹터 전반 부진은 지속이 되고 있죠. 반면 반도체 쪽은 좀 세게 올라왔고요. 엔비디아, AMD 3%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반도체 기술주 중심으로 좀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국내 증시 장 초반에 이런 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 나왔다가 대규모 음봉이 나오고 2차 전지는 아직까지 부진한 모습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켓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힘은 많이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2차 전지 이 부분을 다 파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갖고 있죠? 포켓 그리고 여기 있는 아비코전자 낙폭 과대주로서 네이버 그리고 TYM 같은 이런 전략적인 종목 이런 부분 가져가고 있고요. 즉 기술주 성장주 한쪽에서 가져가고 있고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차이나 플레이 모멘텀이 가능한 중국 관련된 종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 그리고 흐름 자체를 좀 이어가는 종목들 이런 부분 좀 가지고 가면서 양축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그러면서 최근에 기술주는 빠졌고 이쪽은 올라왔는데 즉 중국 쪽이죠. 오늘 중국 쪽 빠지니까 기술적 올라와야 되는데 눈치 보기 양상 나오면서 물론 빨간불이 나오는 종목도 다시 보이긴 하지만 같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전반적으로 힘은 좀 빠져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보시게 되면 내일 반영이 되겠죠. CPI 미국장 반영이 되면서 오늘 저녁 10시 반이니까 그리고 15일 새벽에 FOMC 있기 때문에 15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때 오후장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연말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크게 나빠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지수 대략 한 7.3% 전환해서 좀 나와주고요. 이거보다 더 잘 나오고 앞자리가 6으로 바뀌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FOMC에서 지금 현재 빅스텝
50pp 인상, 그리고 뭐 2월달 50pp 인상인데 파월 연준 의장이 속도 조절 뭐 이런 얘기만 나와주더라도 시장은 좀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이걸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때 전후에서 또 금투세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 얘기가 나왔다가 밀렸는데 금투세 부분만 좀 2년 유예 이런 부분은 거의 합의가 되는 것 같고요. 대주주 범위를 30억이냐 50억이냐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만 빠르게 확정이 되면서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막판 산타 뭐 이런 부분 랠리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포인트는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최근에 악재에 워낙 민감하고 오늘 8% NC소프트 빠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급등을 했죠. 행보하다가 오늘 박스 하단 추세 다 깨고 내려와 버려요. 그런데 뉴스를 보시게 되면요. 디아블로4 때문이다. 피해 신작이 내년 6월에 나오는데 디아블로4와 맞붙는다. 네, 6월 6일인데 내년 2분기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 우려 때문에 지금 빠지는 결국은 명목 찾기 같아요. 최근에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이 가파르게 나오는 것 같고요. NC소프트. 여타 다른 게임주들이 빠지면서 다시 한번 게임주 왕좌를 차지했죠.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이 가파르게 나오는데 확실하게 지금 시장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주식 10몇 년 하지만 항상 돈을 벌 수는 없거든요. 돈을 벌 때 많이 벌고 그리고 흐름이 안 좋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제 흐름 자체가 안 좋겠다 할 때는 일정 부분 좀 거리두기 하면서 보수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어요. 주식하면서 항상 돈을 버는 것 자체는 거짓말입니다. 벌 수도 없고 흐름 자체가 안 좋을 때는 잠시 떨어져가지고 거리두기 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임하고 있고 계속해서 엇박이 난다 이런 느낌이 나오면 매매 타이밍 자체를 늦추고 그리고 기존에 해왔었던 부분이 지금 시장 흐름과 맞는지 여부를 점검을 하면서 투자 전략 같은 경우도 새롭게 고민해야죠. 지금은 추세 추정 매매가 먹히는 장이 아니고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 툭툭 튀는 이런 종목장이다 보니까 지금은 좀 깔아놓고요. 깔아놓고 좀 우리 차례를 좀 기다리면서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월, 12월 대응 전략 짜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좀 보수적으로 시장 바라보면서 임하고 있죠. 포트폴리오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그런 부분 체크를 하고 있고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쫙 깔아놨어요. 자, 좀 인내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저도 지켜보고 있고 중국 관련된 이런 조용 종목들 빠지는데 끝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시진핑 국가주석 뭐 방한 하면 관련된 종목들 뜨긴 하겠지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결국 안 왔죠. 교류 모멘텀 이어지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외교장관 회의에서 화상으로 진행했었고 한중 협력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정상회담 후속 조치 원활하게 하겠다. 관련된 내용들 쭉쭉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모멘텀은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테마적으로는 뭐 코로나 관련된 감기약 관련된 주요 종목들 올라오고 있고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문제약을 비롯해서 BC월드제약 뭐 이러한 주요 관련된 화일약품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테마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고요. 최근에 흐름을 보더라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보시면 웹툰 웹소설 그리고 중국 관련된 그리고 의약품 관련된 주요 종목들 영상 콘텐츠 관련 최근에 이제 중국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엔터 미디어 콘텐츠 같이 움직였죠. 그리고 중국도 의약품도 중국 뭐 사재기 확산 유럽도 사재기 확산 이런 얘기 나오니까 같이 움직이고 있고 중국 소비주 그리고 태반주 사재 라인의 중국 시장 진출 그리고 최근에 이마트는
의무 위협, 해제 기대감. 즉 테마적인 부분을 띄던지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던지 그게 아니면 다 중국으로서 묶여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차이나 플레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부분에서 오늘 차익 실현이 세게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끝이냐?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가져가고 있는데 무리하기보다는 지켜보고요. 그리고 큐버엔터 이 부분도 질문 주셨는데 제가 최근의 흐름은 한번 사가지고 추세 타고 있는 종목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으로 빠지면 한 차례 정도 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큐버엔터 좀 체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쪽도 중국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어제 관련 뉴스를 전달을 드렸죠. 오일사 VTGMP, 일본 리오프닝, 중국 왕인 뮤즈, 연간 차트 1위 달성, 팬미팅 예정, 이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런 엔터사사, 하이브, SM, JYP, YG 이런 쪽으로만 돌아갔다면 최근에 큐브엔터가 아이들 인기 누리면서 꾸준히 올라왔고 중국 조정 나오면서 어제 오늘 좀 흔들리고 있는데 좀 지켜보면서 한 차례 정도 더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체크해봤고요. 나머지 좀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보합권 등락 달리하고 있는 만큼 오늘은 FMC 이전까지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내일은 좀 나타날 가능성 염두에 두고요. 특히 내일 오후장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원달러 환율이나 미국 선물 바라보면서 우리가 플레이하는 여부 좀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자, 올려주신 질문들 한번 바로 체크를 해보죠. 큐브 엔터. 19,400원 넘어가더라도 추매 대응.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추매로 지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전략을 좀 바꿔봤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물타기 중에 하나인데 네? 전략적으로 들어갈 때부터 한 두 차례 정도 살 걸 생각을 하고 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 추매하는 관점에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질 때 바로 사는 게 아니라요. 오늘 최소한 장기 평선, 기존 고점 이런 부분 확인을 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엠 장투 중이라고 하셨고 스카이칩스 지분 인수로 반도체 팹리스 진출했는데 좋은 회사인지 정보가 있을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일단 솔로엠 얼마 전에도 이와 관련되어서 IR 우리가 들었었죠? IR이 아니라 관련된 이 종목에 대해서 리포트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봤죠. 올해 확실히 실적이 개선이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3분기까지 약 590억 실적 수년을 최대치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 종목은 ESL 하고 있는 쪽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자식 라벨 하고 있는 쪽으로 최근에 관련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 자체를 긍정적으로 봐서 기존에 뭐 리포트 같은 거 체크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좀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조공상 조정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실적이나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긴 해요. 물론 지금 현재 올해 추정치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일단 솔로엠부터 보겠습니다. 재무정보 보시면 올해 지배주주 순이익 560억 확실히 수년의 최대치 퍼밸류 15 그러니까 아주 싸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내년도 이러한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질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고 지금 올해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죠. 내년 봐야죠. 일단 시장에서 반응은 내년도 좀 둔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인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 신사업으로 스카이칩스 지분 인수로 반도체 팹리스
영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분 12.31% 인수하면서 3대 주주 올라서게 됐다. 전략적 투자를 했다 하는 쪽이고 2019년도 설립이 됐기 때문에 기술력, 산학협력으로 기술력은 있을지 몰라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3대 주주 올라섰는데 이런 부분이 경영권 유의미하게 행사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쪽이 추가적인 이제 투자하면서 우리가 일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계약이 되어 있는지는 좀 더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IC 직접 회로 제품 공급받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ESL이나 관련된 사업, 본업단의 시너지 일으키겠다 하는 부분이겠죠. 투자 수익까지 발생.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전략적 협업이라고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19년에 설립이 되었고 시스템 반도체 설계,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다양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카이칩스 좀 더 보죠. 아마 지금 이러한 기업이 설립이 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3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이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정보가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 전자공시나 이런 부분에는 올라있지 않는 부분이고 좀 스카이칩스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 들어가 봐야겠죠. RF 솔루션, 파워 솔루션, AI 솔루션 가지고 있는 기술 기반의 회사이구나. 그리고 설계 전문 팹리스 회사 창립 멤버로 2019년에 새롭게 만든 기업이고 서울대학교 직접 시스템 연구실 선후배들 대학 교수 뭐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기술 제품들 보유를 하고 있고 당연히 기술 집약적 기업이기 때문에 공시 의무도 없고 그리고 실적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아직까지는 뭐 연구 개발비 뭐 이런 쪽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팹리스가. 그리고 이런 쪽이 실제 양산이 되고요. 거기에서 로열티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한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입병력 모집하고 있고 21년도 제한적이네요. 나와 있는 것들 기술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고 팹리스가 팹이 공장이잖아요. 리스 없다. 공장이 없다. 즉 반도체 설계하고 있는 기업이고 저는 이거 봤을 때 그냥 전략적 협업 정도로 보고 있어요. 전략적 협업. 그쪽이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ARM이나 뭐 이런 데처럼 글로벌하게 이제 모바일 쪽에서 AP 관련된 로열티를 수출한다 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런 부분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의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크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는 뭐 심평사 뭐 이런 쪽에 추가적으로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뭐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는데요. 굳이 그 정도까지 좀 체크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네요. 좀 전략적 협업 딱 그 정도. 시장에서 크게 반응하고 있는 그러한 모멘텀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 일단은 오늘은 FOMC 경계감에 또 CPI 경계감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달리하고 있다. 최근에 올라왔던 중국 관련된 종목들 차익 실현이 세게 나왔다. 그러면 기술주가 올라와야 되는데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는 가운데 대부분 음봉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눈치 보기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 그러면 우리도 포트폴리오
양축으로 기술주와 중국 양축으로 가져가는 가운데 지금 차분히 지켜보면서 이번 주 목요일 이후를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좀 전략까지 세워보면서 오늘 시장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맞아서 지금 완전 종목장 흐름 속에서 좀 기운이 빠지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좀 더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호흡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항상 비일비재하거든요. 크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장 막 올라가면 기분 좋아했다가 빠지면 침울했다가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쉽게 시장에서 우리가 일희일비 하다 보면 에너지를 잃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이 또한 시장 흐름이지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현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기운 내시고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오늘 또 화이팅입니다.